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향후 5년의 국정을 맡게 될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1개 조사기관에서 긴급 집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7개 기관은 조코위 진영이 4.7%에서 6.7%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4개 기관은 최소 0.65%포인트, 최대 4.1%포인트 차이로 브라보오 후보 진영이 우세하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SMRC라는 유력 조사기관이 내놓은 결과를 보면 최대 격전지였던 서부자바 지역에서는 브라보오 후보가 60% 가까운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 외 반뜬주, 그리고 수마트라 섬의 8개 지역 중 5개, 그리고 남부 깔리만탄 등지에서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반면 조코위 후보는 자카르타를 비롯하여 중부 자바, 발리, 슬라웨시 및 깔리만탄의 대부분 지역과 파푸아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집계 결과는 7월 21일 또는 22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부에서는 한 자릿수의 득표율 차이로 인해 완전히 승복하지 못한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7월 23일에서 24일 양일간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면밀한 조사를 벌인 후 8월 22일까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고 10월 20일 당선자는 취임식을 갖게 됩니다. 박빙의 승부를 펼친 두 후보 진영 중 어느 편이 이길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만 모쪼록 깨끗한 승복으로 온 나라가 합심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간경제동향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들이 함께 출연한 TV 토론 이후 조코 위도도 후보 진영이 당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예상은 월요일 장이 개장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눈에 띄는 변곡점을 그리며 환율 하락, 국채금리 하락, 주가 및 주식 거래량 급등 등의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루피아 환율은 7월 10일 미 달러당 11,574 루피아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344 루피아 하락하여 약 3%의 평가 절상을 보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7일 월요일부터는 급전직하하는 환율 움직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율 하락, 즉 루피아화의 강세가 좀 더 확대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다소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빠닌 자산운용의 윈스턴 수알 대표이사는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감안해 보면 루피아화는 좀 더 강세를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경상수지 적자 문제로 고삐를 늦출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긴축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환율이 미 달러당 11,000 루피아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올해 연말까지 11,500 루피아가 적정 수준이라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화는 7월 10일 미 달러당 1,013.8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5.3원 상승, 즉 평가 절하된 모습입니다. 이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움직임이 보이는 동시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의 금리 인하 시사 발언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 달러당 1,010원을 방어선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7월 10일 8.84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3원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는 강세를 보인 루피아화와 약세를 보인 원화의 상반된 움직임에 연동된 결과입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7월 10일 8.22%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05%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7월 10일 5,098포인트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무려 209포인트 상승한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지난주 후반부터 5조 루피아를 넘어선 후 지난 월요일에는 약 8조 루피아, 화요일에는 약 11조 루피아의 거래량을 보인 후 대선 다음 날인 7월 10일에는 약 16조 루피아로 올해 일 거래량의 3배가 넘는 모습을 보이는
화랑을 연출했습니다. 종목들 중에서는 조코위 진영의 공약과 관련이 있는 건설, 인프라, 은행주 등이 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7월 7일에 6월 말 외환 보유고를 발표했습니다. 1,076억 8천만 불로 전월 대비 6억 3천만 불, 비율로는 0.6%가 증가했습니다. 중앙은행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석유 및 가스 부문 수익이 외채 지급분을 상회한 점과 국내 은행들의 외화 표시 예수금이 증가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통령 선거 직전 특정 후보의 당선 윤곽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인도네시아의 채권 및 주식 매입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입한 인도네시아 주식 규모는 45조 루피아 수준입니다. 또한 유통되는 인도네시아 국채에 있어서는 최근 404조 루피아를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 중인데요. 지난 연말 324조 루피아 대비 36%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나렉사증권의 헬미 크리스티안토 주식 분석실장은 조코위가 당선되면 다음 달 즈음 외화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밸류에이션 확대와 루피아화의 평가 절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조사기관에서 조코위의 당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상이 맞아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판매 대수는 10만 9,700대로 전월 9만 7,100대 대비 13%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와 비교해 보더라도 6.17% 상승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라마단이 끝나고 찾아오는 이둘 피트리 기간에 고향으로 차를 몰고 가기 위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를 반영해서인지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은 아반자 및 끼장 이노바와 같은 MPV, 즉 다목적 차량입니다. 6월 판매 상위 브랜드로는 토요타, 다이하츠, 스즈키, 미쓰비시, 그리고 혼다 등 일본계 자동차 회사들입니다. 토요타의 경우 6월 한 달 동안 예약 건수가 3만 9천 건으로 전월 대비 23%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전체 자동차 판매 예상 규모는 전년과 유사한 120만 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낮은 상황임을 감안해 볼 때 각 자동차 회사들은 친환경 저가 차량을 통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듯합니다. 혼다의 브리오 사띠아, 다이하츠의 아일라, 토요타의 아기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도로 확장이 더딘 상황에서 자동차는 계속 늘어나고 교통체증도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브랜드 차량이 좀 더 많이 보인다면 마음이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도네시아에 사시면서 불편을 겪는 것 중 하나가 외국인으로서 주택 구입이 어렵다는 것을 꼽기도 하십니다. 매년 가파르게 오르는 임차 비용도 부담스럽고 재산 증식을 위한 투자 기회로 보면 아쉽기도 한 것이 현황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조코 위도도 진영에서는 세수 확대와 고급 부동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아파트에 대한 외국인의 매입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자카르타, 발리 및 주요 도시에 소재한 25억 루피아 이상의 아파트 매입을 외국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존슬랑 라살레의 안톤 시토로스 연구실장은 정부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시장을 개방하면 정부는 세수를 확대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은 더 매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싱가포르, 홍콩, 호주와 같은 나라에서는 한 채를 구입할 돈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5채, 많게는 8채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트 프랭크의 하지 파무지 부국장은 정부는 가격 통제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외국인에게 주택시장을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해외로부터 자금 유입의 도화선이 될 것이고 소비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디 검토에만 그치지 않고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재산권을 지키며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자카르타 시내에서 열린 한 토론회 자리에서 부패 척결위원회의 밤방 위도얀또 부위원장이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는
1만 싱달러짜리 지폐를 싱가포르 사람들이 장보러 갈 때 쓸 건가요? 싱가포르 정부는 누구를 위해 그 고액권을 발행한 겁니까? 실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사용토록 만든 것 아닙니까? 아주 모욕을 느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융거래분석원의 아구스 산토소 부위원장도 그 고액권 발행은 인도네시아에서 자금 부정거래를 부추기 위해 만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인도네시아에서만 유통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만 싱달러는 원화로 약 820만 원, 루피아화로는 약 9,600만 루피아에 상응하는 액수입니다. 루피아화로 환산했을 때 미국 달러화의 최고액권인 100달러보다 80배가 넘는 단위입니다. 아구스 부위원장이 파악해본 바로는 1만 싱달러를 보유한 사람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액이 보고 대상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싱달러와 루피아화를 주로 환전하는 이들은 1만 싱달러 한 장을 갖고서 싱가포르와 인접한 바탐 지역으로 하루 5차례까지 왕래하며 자금을 거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환된 자금은 밀수거래에도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만 싱달러는 공직자들의 뇌물수수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파푸아 지역의 공직자가 댐 공사와 관련하여 10만 싱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수 장면을 상상해보면 작은 봉투 하나에 다 담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과거 90년대 말 아시아 경제위기 당시 부실은행의 어떤 임원은 정부의 짐을 떠넘겨 놓고서 싱가포르로 달아나서 시민권까지 획득해 정착한 사실도 거론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해 10월 1만 싱달러 발행을 중지한다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지폐의 교환 가치는 유지되지만 지속적인 회수로 줄여나가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경제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지폐가 부정거래와 이웃 국가들과의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의아하기도 한 모습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이동통신 가입 기기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2억 5천만 명으로 세계 4위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실제 사용되고 있는 이동통신 기기의 숫자는 인구수를 능가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통신산업 발전 역사를 살펴보면 이동통신을 통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드윙 아시아의 자료에 따르면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45명 중 2명 정도만이 기존 유선 전화를 보유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시골 지역에서는 간단한 소식을 전하려 해도 여전히 전통적인 우편제도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특사 운송이 주종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통신망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는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여건이었습니다. 1만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통신망 건설 비용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유선 통신망의 보급 이후 이동 통신망이 도입되는 게 일반적인 발전 단계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이런 전통적 성장 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한 명이 2개 이상의 휴대폰을 들고 다니며 길에서도 SMS를 즐겨 사용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유선전화 가입 회선 수는 아직 900만 개에 불과합니다. 레드윙스 아시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그리고 TV 시청에 사용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약 9시간으로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즐기는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통신산업의 발전이 1만 7천 개의 섬으로 흩어져 있는 2억 5천만 명 국민의 역량을 끌어모아서 도약의 기반으로 역할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각 기관의 긴급 집계 결과들이 한 자릿수의 득표율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선거 불복 또는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모습이 주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에 대선을 치른 한국은 어땠을까요? 당시 선거 결과를 보면 박근혜 후보가 51.55%, 문재인 후보가 48.22%였습니다. 약 3.3%포인트의 차이밖에는 나지 않았지만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국론이 분열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선거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